대성마이맹 넘버원 통합과학, 화학, 생명과학 전문가 남궁원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과학 콘서트예요. 이름은 쌤 콘서트를 좋아해서 코로나 이후로 콘서트를 못 가봐서 쌤은 콘서트 좋아하는데 그래서 콘서트라고 이름을 붙였고 실질적인 거는 이제 너희가 여름방학 때 쌤은 통합과학, 화학, 생명과학, 과학 탐구 영역 전반부를 맡고 있잖아. 그래서 이에 대해 학습법, 여름방학이 다가오는데 나는 뭐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너희가 고민해야 될 일이 오잖아요. 나는 과탐 중에 수능으로 뭘 보지? and 내신을 하는데 모르겠어. 이제 요 동네는 대치동 쪽은 점점 2학년 때 물화생지 4과목을 전부 다 내신에 넣는 분위기야. 근데 내신이 3과목만 하는 데들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너희가 고민이 되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중간에 쌤이 언급을 할 거거든. 그래서 여름방학이 됐을 때 우리는 과학탐구 영역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여름방학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싶은 모든 고1들에게 외칩니다. 모두 모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얘기를 풀어갈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어야 될 의식이 있어. 자, 무슨 얘기냐? 쌤 말을 믿으라 이거다. 이거는 쌤은 정말 이 교육계에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고 쌤은 되게 어려서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 그래서 정말 오랜 동안을 너희와 함께 했다. 그리고 인강만 한 게 아니라 쌤은 현장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특구라는 대치동에서 이런 실적들을 거두고 있고 쌤은 원래 고3 재종반 그리고 대학생들 약대, 의치전 가는 미트, 피트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강의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 그쪽으로 유명했고 근데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만들어지면서 쌤이 너희 학년을 맡게 된 거야. 왜냐하면 대치동의 모든 원장님들이 꼬이셨거든. 통합과학은 수능 과목이었으니까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러니까 이제 왜 머리 아프게 화학도 하고 생물도 하고 뭐 이러고 있어 막 이러면서 쌤한테 통합과학 하는 거라고. 응? 한 반에 400~500명씩 마감될 테니까 그냥 이제 남궁원쌤 우리하고 통합과학만 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수능 과목이 아닌 거로 됐잖아. 그러면 쌤이 너희 학년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슬램덩크를 다시 막 극장에서도 하고 그렇잖아. 너희가 이제 거기에 얼마나 아는가를 잘 모르겠지만 쌤은 이제 그 산왕공고에 걔 이름이 뭐지? 신현준인가 하는 센터가 있어요. 가드에서부터 포워드에서 센터까지 키가 이렇게 자라면서 모든 포지션을 섭렵한 쌤은 좀 강의에 있어서는 그래. 그리고 지금은 너희 학년만을 위한 강의를 한다고. 고1, 2. 그러니 쌤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너희가 그대로 했을 때 손해보지 않을 그런 너희들을 위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믿고 공부에 있어서는 제발 쌤을 믿으라고요. 그러면 과학탐구 영역에 대해서 너희들의 앞이 트일 거란 말이야. 믿고 가자라는 거죠. 이렇잖아요. 네, 믿고 가자라는 거죠. 같이 다 그래도 쌤을 믿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한번 과탐에 있어서는 끝장을 한번 봐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잖아. 쌤이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해. 고1이 내신 관리는 중요하냐? 아유, 중요해요. 중요하죠. 지금 아이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쌤, 나는 진짜 과학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할 시간에 쌤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어떻게? 잘,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냥 무모하게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고.
자, 너희 이제 여름방학이야. 그러면 왜 쌤이 고1이 내신부터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고1의 통합과학은 물화생지 1, 2에서 뽑아서 만들어졌어요. 여기 있는 내용은 너희가 고2에 가면 물화생지 1에 또 다 나와. 그리고 투과목 내용도 통과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통과부터 잘하면 물화생지 1, 2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선행도 되는 거야. 쌤 말 이해되니? 그 다음에 왜 고2 내신도 잡아야 되냐? 라고 얘기하냐면 쌤 나는 정시예요. 야, 수능은 그냥 꽁으로 너희에게 매겨주니? 쌤이 쓴소리 좀 하자. 그리고 너희 생각을 해봐. 고2 내신은요. 특히나 과학탐구 영역은요. 그냥 수능 유형, 평가원 유형들을 내신에 내요. 그리고 수능은 뭐야? 예를 들어 화학부터 얘기해 볼게. 4단원, 20문항, 한 단원에 5문항 정도, 30분. 쉬운 문제도 많이 있어. 그런데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근데 이번에 킬러 문항을 갖다 이제 좀 배제한다. 쌤은 이렇게 생각해.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그런 유형은 안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생명과학 1에 가계도 킬러를 갖다 배제하면 가계도를 시험에 안 내? 가계도는 20년 전부터 있었어. 30년 전에도 있었고. 생명과학 문제에 그냥 꼬아서 복잡하게 쌤이 봐도 야 이거는 너무 수학적이지 이거 이런 게 빠지는 거겠지. 해야 될 게 빠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뭐가 되건 고2 내신은 수능의 전초전이야. 내신이 더 어려워. 왠 줄 알아? 예를 들어 생물의 유전이다. 화학의 1단원의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다. 그러면 그것만 시험 범위잖아. 근데 20 몇 문제를 보고 45분, 50분에 본단 말이야. 내신은 글쎄요. 그렇게 난이도 조절을 아주 잘해주시지 않거든요. 20 몇 문제가 40 몇 분이거든요. 그 어려운 단원이. 수능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거기에서 1등급을 받은 친구가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고1이 내신부터 잡아야 되는 거지. 그게 수능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란 말이야. 얘들아 수험생이 41만 명이 있대. 니네 의치 약한 수 포함해서 인서울의 11개 대학을 가려면 과연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상위 10%야. 쌤 왜요? 대학이 이렇게 많은데요? 야, 재도전하는 친구들이 10%를 차지해요. 응? 결론은 너희 중에 10% 안에 들어가야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왜 수시를 버려? 이 친구들은 수시에서 불리한 건데 재도전하는 친구들은 그럼 너희는 뭐야? 수시를 갖고 가야지. 그러려면 내신부터 열심히 하라고. 쌤 내신은 잘한다고 수능에 도움이 안 돼. 왜 안 돼? 아까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내신부터 잡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수시가 중요하단 말이야. 응? 니네 정시로 서울대 간 애들은 시냐? 걔네 공부 진짜 잘한 거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재도전생들이 위쪽을 깔기 때문이야. 특히나 서울대, 의치 약한 수 얘네들이 깐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남은 게 현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왜 우리를 무시해요? 아니지. 너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존중하는 거야. 왜냐면 얘네는 너희보다 1년, 2년, 3년을 더 했잖아. 그런데도 너희가 갈 수 있다는 건 너희를 존중하는 거지. 어떻게 너희를 무시하는 거니? 얘네가 공부를 더 했단 말이야. 재도전하는 동안 내내 문제만 푼단 말이야. 얘네는. 이게 승부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수시 중요하고 수시는 뭐라? 수능과 연결되는 고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공부하는 거야. 내신부터. 예를 들어 서울대 정시의 직윤 같은 경우에 보면 내신이 반영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내신 얼마나 반영돼요? 얘들아 기본 15점 주면 나머지 배점 5점 경쟁인데
여기는 서울대야, 서울대. 그럼 서울대에서 요걸로 당락을 가를 차이가 발생 안 해?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내신 버리면 안 된다고. 야, 그리고 냉정히 얘기하자. 나는 내신 버리고 정시만 해요. 그러면 내신을 못하는데 정시는 잘할 수 있니? 그런 거는 나는 세상에 없다 생각한다. 공부라는 거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야. 그러니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내신부터 열심히. 너희는 이제 고1, 이제 1학기 지났어. 아직 2년 반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름방학이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하면 된단 말이야. 얘들아, 통과가 몇 단이었어? 4단이에요. 4단이요. 어? 국어, 영어, 수학 대부분 4단이잖아요. 통과도 4단이에요. 2학년이 됐어. 과학탐구 영역. 야, 3과목만 한다고 해도 최소 2단위씩 3개면 6단이야. 근데 학교에 따라 막 과탐을 3단위씩 때리는 데도 있고 물화생지원 4과목 내신 다 하는 데도 있어. 그러면 8단이야 미니멈. 3단위씩으로 가면 더 커지는 거고. 아니 이거를 지금 최소 6단인 건데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여름이라고요. 그러면 쌤 알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생각을 해보자. 자, 당장 뭐 해야 되냐? 이거 아니겠어요? 야, 예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예습을 안 하고 공부를 어떻게 잘해요? 내 그런 재주 있으면 쌤한테 한번 알려봐 주세요.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야, 쌤은 모질라 보여도 나는 진짜 시험 하나는 잘 보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쌤은 쌤 학년에서 인천 전체에서 원투펀치였어요. 쌤 과거도 그 조기 졸업할 때 쌤 2등인가로 졸업했어. 경희대 한의대 쌤 수능 다시 볼 때 수능 0.1%인가 그랬어요. 쌤 시험 진짜 잘 봤어. 쌤 모질라 보이고 실제로 좀 모질라. 근데 나는 시험 보는 재주만은 있었거든. 야, 근데 그럼 쌤은 시험 어떻게 잘 봐? 아니, 차근차근 공부하니까 잘 보지. 야, 노력 없이 무슨 이 세상에 천재가 얼마나 된다고. 있더라. 쌤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한둘 있더라. 야, 그거는 전체 몇 명인데 공부하는 거야. 나 2학기 때 1등급 받을 거야. 뭐 할 거야? 공부해. 예습하라고, 예습. 2학기 때 킬러 단원들 있잖아. 여름에 해. 그거 하는 거야. 그리고 선행. 선행은 왜요? 얘들아, 2학년 되면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가 이공계 공부하면 2학년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많이 하는 데는 물화생지원 4개도 하고 적어도 3개인데 야, 그거 겨울방학 때 다 할 수 있겠어? 이거 쌤이 설명회 할 때 되게 어머님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이거든. 야, 니네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과탐이 1순위 아니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과탐이 내신에 그렇게 비중이 큰디? 안 할 거야? 그러려면 지금부터 해. 조금씩. 이번 여름에 화학이고 생물이고 하나 잡던지 아니면 둘 다 잡아. 물론 쌤이 둘 다 하니까 둘 다 잡으면 쌤이야 좋지. 근데 그거 해야 된다고. 그거 해. 예습과 선행. 야, 예습을 해야 공부. 야, 예습하고 선행 없이 그냥 시험 임박해서 초치기 하면 이게 점수가 나온다고? 그러려면 너희가 울트라 초천재여야 되는데 내가 너희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울트라 초천재는 진짜 몇 없다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야. 준비하면 잘할 수 있어요. 쌤은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도 진짜 열심히 살고 지금도 쌤은 강의할 때 쌤이 강의 경력이 몇 년인데 쌤은 내내 자료 만들고 있어. 응? 냉정히 얘기해서 쌤이 작년 자료 그대로 쓰면 애들이 쌤 수업 안 들을까? 현장에서? 그리고 아이들은 몰라요. 근데 쌤은 그거는 아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이 그걸 견딜 수 없고 열심히 사는 자만이 성공이라는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름방학에 너희 뭐 하냐 하면 요거 해. 통합과학 2학기 내신 예습. 그 다음에 고2 내신의 핵심 과학탐구 영역 선행. 요거 하라고. 너희가 겨울까지 과탐
내신 하려면 너희 학교의 2학년이 내신 몇 과목 하는가 살피고 그거 한 번 정도는 개념이 돌아가 있어야 그 다음에 문제도 풀고 세부적으로도 들어가지 않겠니? 그냥 들어가서 한다고 되겠어요? 계획을 짜라고요. 그리고 화생은 수능에도 선택 많이 하잖아. 쌤이 볼 때 이게 만약에 수능에 킬러를 갖다가 지금 뭐 이렇게 발표 나오고 하는 것처럼 약간 배제를 한다면 다시 화학의 선택 과목 수가 엄청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화학이야. 야, 이공계는 대학에 가면 일반화학 안 듣는 과가 없어요.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그러면 다시 화생의 시대가 오겠지. 그렇지 않을까? 공부하세요. 응? 그래서 쌤이 그러면 쌤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정해줄게. 너희는 지금 1학년이잖아. 그러면 쌤의 개념 인유패. 개념은 인유패지. 듣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개념 인유패에 있는 2학기 범위를 보거나 아니면 핵심 테마 로고샷이 있어. 쌤 이번에 작년에도 있었고 이번에 새로 오픈해. 그러면 통과의 핵심 테마들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거든. 예습해. 그 다음에 화생은 개념 인유패로 선행하면 돼. 꼼꼼하게 미리미리 한 발 앞서 나간다. 그런 고일들은 모여라. 남궁원에게. 요렇게 쌤이 좋아하는 이 농구를 모티브로 쌤이 표지에도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니. 일러스터 분들 다 출판사에서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만들어진 표지라고요. 이번에 여담이지만 지금 덴버가 우승했잖아요. 내가 줄기차게 내가 덴버가 우승할 거라고 현장에서 남자애들은 농구 되게 좋아하니까 얘기했거든. 못 이겨요. 우리의 뚱뚱보 아저씨 요키치를 못 이긴다고. 걔는 농구 천재야. 강백호가 농구 천재가 아니고요. 현실에 있었어요. 요키치라는 농구 천재가요. 응? 자, 과목별 학습 플랜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대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름에 뭐? 2학기 선행. 2학기 예습. 그 다음에 2학년 선행. 자, 그리고 너희 내신 때 니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니네 내신 때 공부 어떻게 하니? 쌤은 이렇게 했어. 그리고 현장에서도 맨날 이렇게 시켜. 일단 공부해. 이해부터 하는 거야. 이해. 야 그냥 암기하면 그게 암호지 과학이냐? 이해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하구나 파악하고 그러면서 계속 외워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개념을 꼼꼼하게 봐야지. 쌤 통과 같은 경우에는 라페스란 강의가 있어요. 이제 1학기 내용은 완강이 돼 있고 2학기 내용은 8월 중이나 이렇게 또 오픈이 될 거야. 근데 꼼꼼하게 구석구석까지 그게 내신이야. 중요한 것만 안다고 100점 안 나와.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학교 경향을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 끌고 오는 거는 되게 평가원 걸 거라고. 심화 유형. 왜냐하면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너희 학교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성향에 따라 이 선생님은 킬러를 해 이런 게 있잖아. 파악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직전 대비는 마무리 정리까지. 쌤이 현장에서 딱 강의하는 내신반 그냥 쭉 가는 테크야. 이게 공부는 요행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나오는 거지. 통합과학 봐보자. 쌤이 이렇게 강의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유패 여기에 너희가 2학기 개념 부분을 보던지 아니면 이제 라페스는 요거는 정말 뭐 거의 내신의 끝판왕으로 이제 만드는 강의니까 요게 이제 3, 4단원 2학기 내용은 강의가 이제 2학기 때 오픈이 될 거거든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그리고 지금 쌤은 완자나 1등급 만들기도 다 완강을 해놨어요. 너희가 이거 많이 보잖아. 완자 1등급 만들기. 대표 참고서를 갖다가 하나하나 개념하고 문제까지 다 해놨다고. 그리고 쌤이 얘기했잖아. 핵심 테마 로고샷. 요게 지금 이제 7대 핵심 테마를 갖다 집중적으로 보는 건데 학교별로 통과는 진도가 좀 다 안 맞기 때문에 이 7대 테마에 너희가 2학기 때 안 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죠. 시그너처 인유패. 그럼 너희 2학기의 킥은 여름방학에는 로고샷이죠.
그리고 내신 때 학기 중이 되면 라페스가 되는 거고요. 여름방학에. 지금 얘는 이제 학기 중에 공부하라는 얘기인 거지. 뭐 완자 같은 경우는 여름에 봐도 좋습니다. 학기 중에 봐도 좋고요. 1등급 만들기는 학기 중에 이제 문풀 위주로 보면 되고, 요 핵심 테마 로고샷은 여름에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죠. 쌤 이 말을 들으면 쌤은 이런 거 다 알란 얘기예요. 야, 근데 그럼 너희 내신 때 공부를 어떻게 하는데? 아니,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중요한 거 하고 세세하게 하고, 아니 문제집 안 풀어? 아니, 야, 만점 받으려면 문제집 못해도 한 3-4권 이상 푸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도대체 이게 몇 개나 된다고요? 과학 공부하는데 10만 년 걸려? 응? 과학 공부하는데 막 50억 년 걸려? 주계열성이야? 아니잖아. 아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유페에서는 꼼꼼하게 개념을, 실전 개념을, 요거는 주로 이제 겨울방학 때 오픈하고 겨울에 많이 듣지만 여름에도 2학기 범위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소화해도 개념을 갖다가 한번 정리한 데는 상당히 좋죠. 요렇게 뭐 필기노트, 마인드맵, 문제, 그 다음에 유형들, 핵심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꼼꼼노트, 정말 인유페는 뭐 쌤 시그너처기 때문에 정말 뭐 자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쌤의 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로고샷은 지금 이제 아까 그랬잖아, 핵심 테마 7가지. 운동량, 충격량, 직권의 변화, 유전, 그 다음에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 요 지구환경 변화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 엘니뇨, 라니냐 이런 거야. 전기에너지 생산과속, 7대 테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가거든. 멀티플 초이스로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를 풀면 바로 비슷한 유형으로 복습할 수 있게 유사시마 복습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다고. 효율성 갑이야. 쌤 여름방학 때 이 핵심 테마 로고샷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또 그거 지금 쌤이 새로 찍는 강의는 요 유전까지는 찍어놨고 산화원부터는 주로 여기서부터가 2학기 범위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 강의로 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쌤 대치동에서 효율성 갑 단기 특강 거의 애들 최애픽이에요. 통과 로고샷입니다. 핵심 테마 로고샷.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핵심 테마만 딱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쌤은 이런 거 좋아해. 멀티플. 얘들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쌤이 현장에서 아이들 이렇게 가르친다고. 아니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지문 3개 보면 뭐 다르게 나오면 틀릴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쌤이 다 해놨잖아. 이거 공부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복습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복습은 이렇게 비슷한 문제 바로 붙여놨어. 다시 한번 연습할 수 있도록. 되잖아 이러면. 되지? 이게 핵심 테마 로고샷입니다. 됐네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그럼 내신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쌤? 너희 이제 이공계 공부할 친구들은 고민들이 좀 있잖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쌤이 항상 얘기하거든 애들한테. 야 지금 니네가 좋아하는 과목 선택하는 게 아니야. 이거 미팅 가서 좋아하는 애 막 연락하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좋아하는 과목은 너희가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돼. 지금 일단은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해. 그 너희 알 거야. 나는 이 과목이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문제 풀면 틀리지? 그건 하면 안 돼. 그거는 대학 가서 하면 돼. 대학 가서 하려면 일단 점수가 잘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 너희가 원하는 과를 가지. 그러니까 일단은 잘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하고 싶은 공부는 나중에 원하는 과를 선택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고 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때 하세요. 그때. 뭐 쌤이야 화생을 위주로 가르치니까 너희의 선택 과목에 화생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 지금 이제 화학은 이렇게 쌤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시그너처는 인유패죠. 그러니까 방학 때는 특히나 너희는 1학년이니 인유패로 정리하는 게 맞고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면 핵심 유형 인유어 페이스 뿔뿔뿔 요 강의로 이제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면 돼. 여기서 실전 개념 잡고
지금 여기에서는 정말 뭐 내신의 킬러가 되는 수능이나 평가원 문항까지도 보거든요. 여기도 1사단원을 메인으로 가는 핵심 테마 로그샷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완자와 1등급 만들기를 다 해놨어요. 완자는 완강돼 있고 1등급 만들기도 3분의 2 이상 제작이 돼 있어. 그러면 화학도 딱 쌤이 이미 짜놨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킥인데 너희가 여름방학 때는 화학을 웬만큼 많이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핵심 유형 인유패 뿔뿔뿔은 조금 어려울 거야. 그럼 개념 인유어 페이스 인유패가 맞죠. 똑같아. 뭐 요런 거는 이제 주로 여름에. 요거는 이제 그래서 여름에 너희가 인유패 하면 겨울에 인유패 뿔뿔뿔을 보면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제 너희가 1사단원만 집중적으로 보려면 요렇게 핵심 테마 로그샷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완자로 나는 근데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름에 완자 다 완강해놨어. 또는 이제 나중에 2학년 돼서 학기 중에는 완자하고 1등급 풀어야지. 화학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집 여러 번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유패 똑같습니다. 실전 개념 3단계에 맞춰서. 그래서 이 시그너처 강좌는 이렇게 개념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구성을 해놨죠. 딱 해서 공부하고 나면 또 쌤이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실전 정리를 타임아웃이라고 탁 유형들도 아주 그냥 맛깔나게 정리해 놨거든. 요거 보면 화학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편의 문제도 상당히 정갈하고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이에요. 지금 생명과학도 인유패지 당연히. 그리고 생명과학에서는 역시 유전이 어려우니 핵심 유전 로고샷이 여름방학 때 오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현장으로 제작할 예정이야. 핵심 유전 로고샷.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도 완자가 완강이 됐고 그 다음에 1등급 만들기 엘리움. 요것도 3분의 2 이상 제작이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짜놨어. 근데 역시 방학 때는 여름에는 인유패가 맞겠죠. 일단은 전범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나는 생물은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핵심 유전 로그샷. 근데 이제 핵심 유전 로그샷은 겨울방학 때 봐도 괜찮겠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개념을 너희는 보는 게. 그래서 여름에는 인유패가 좋습니다. 겨울에 이제 로그샷, 핵심 유전 로그샷. 그리고 마찬가지 완자로 공부하고 싶으면 완강 다 해놨으니까 여름에 또는 뭐 학기 중에 가도 되고 1등급 만들기 마찬가지예요. 생명과학도 문제 많이 풀어야지. 많이 풀어야죠. 나중에 2학년 되면. 그러면 지금 선행은 인유패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3단계에 맞춰서 구성을 해놓은 인유패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타임아웃. 그리고 문제 깔끔하게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놨죠. 마지막으로 이런 거 한번 봐볼까? 너희 무슨 고민이 있는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 너희. 이런 거네. 해 일단. 고민만 하다 보니까 벌써 시험 전날이잖아. 하라고요. 계획을 짜고 일단 하세요. 효율성은 그 다음입니다. 아니 해야 효율도 따질 수 있지. 지금 맨날 고민만 하면 야 고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시간에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거랑 비슷하겠다. 야 그지? 돌아서면 까먹는다? 아 이거 복습을 해야지. 아니 여러분 울트라 초천재가 아니면 까먹어요. 쌤도 까먹어 많이. 그러면 항상 그날 공부한 거는 너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외우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면 뭔가 재미있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하세요. 쌤 통과 인유패 들은 친구들은 와타시와 가미가크 석장데스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누구냐 넌 1탄. 누구냐 너 2탄은 2학기 때 나와요. 너는 누구냐 넌 적황청의 녹가롱님이시다. 지금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유치하지만 외우는 게 잘 안 되면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세상에 외우는 거 잘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뭐 없어요. 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백지가 되면
이러면 1등급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잡한 문제는 유형별로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기계적인 풀이법도 때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쌤이 화학에 심화 유형 인유폐 뿔뿔뿔 같으면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제2이온화 에너지의 대소를 비교할 때 이 원의 그래프를 왼쪽으로 n-1칸 쉬프트하고 본다. 뭐 이런 어떤 딱 포인트들을 기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거죠. 쌤 그런 걸 제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 전문가가. 같이 하면 되지. 어려운 문제는 다 맞았는데 쉬운 걸 틀린다. 이거 덤벙대는 거예요. 근데 쌤이 여기서 뼈 때린 얘기 하나 해봐. 어려운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틀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너희가 어려운 거 하나를 틀려서 2등급 나오는 친구와 어려운 건 다 맞았는데 쉬운 걸 하나 틀려서 2등급 나오는 친구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덤벙대지 말고 내가 놓치는 게 없는지 선행을 많이 했는데 100점이 안 나와요. 뭐 대치동은 이거는 과거에 너희가 선행을 한 거 자체가 수능형 고등학교의 내신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 때 자사고나 영재고 뭐 이런 걸 준비하는 그런 학원들의 반들에서 공부를 한 거죠. 고등학교 공부하고는 또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는 그 예를 들어 뭐 영재고나 자사고나 이런 데를 목표로 한 공부였던 거거든요.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을 목표로 한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배울 때의 포인트와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결이 다른 겁니다. 차근차근 다시 쌓아가야 돼요. 그럼 중학교 때 했던 공부는 다 말짱 도루묵이가 아니지. 그만큼 너희는 이 과목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은 거야. 다만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 많아요. 못 풀겠어요. 그리고 손 놓고 가만히 있어. 도대체 뭘 못 푸는 건지를 너희가 파악을 해야지. 해설지를 봐도 돼. 도대체 어디가 막히는 건가를 파악을 해야지. 그냥 생으로 손 놓고 있으면 이 문제 영원히 못 풀어. 응?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풀어주면은 다 아는 것 같지. 절대 이 친구는 다시 풀 때 어려운 문제 혼자 못 풉니다. 왠 줄 알아? 옆에서 다 해줬으니까. 해설을 보면서라도 이거를 복기를 하면서 왜 여기가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지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그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공부 비법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100점이 맞고 싶다고 지금까지 쌤하고 얘기한 거 같이 합시다. 쌤하고 같이 한번 해봐요. 쌤이 여러분 옆에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쌤이 강의에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 공부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낭만 꼰대라는 말이 요새 유행하고 있죠. NBA의 마이애미 히트 컬처를 이끄는 지미 버틀러. 그 사람은 낭만 꼰대입니다.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공부는 요행은 없어요. 한번 요행이 왔다면 그 다음에 평균 회계의 법칙. 내 실력보다 점수가 더 안 나오는 재앙이 닥칩니다. 이건 악담이 아니고요. 결국은 요행이라는 거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의 땀방울만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믿으라는 거고요. 내신에서 수능까지 이어지는 단 하나의 쇼컷. 대성마임의 고1, 2 통합과 화학, 생명과학에는 불꽃남자 NK가 있습니다. 정대만이 아닌 불꽃남자 NK입니다.